안녕하세요. 짠짱이 다육맘의 짱이마 이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제가 야근을 하고 늦게 돌아와서 지금 밤 늦은 시간이에요. 매일 저녁 밤에 집에 와서 아이들 조금씩 이렇게 테이블 위에 모아놓고 하엽 정리도 하고 아이들을 눈 맞춤하면서 하루 일과를 마치곤 한답니다.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은요, 느닷없이 아이들이 보고 싶어서 아주 한순간 며칠 지경이 된 그런 순간도 있어요. 집에 있는 아이들이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지는 않을까, 또 막 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막 든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으시죠? 오늘은 제가 키우는 아이들 중에서 아주 맑고 투명한 이런 아이들 조금 소개시켜 드리고, 제가 다육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생각나는 대로 드리고요. 또 댓글로 질문을 주시는 그런 내용도 조금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요 지금 카메라에 보이는 아이들이요, 아주 저희 집에서 입장이 맑고 투명하고 파스텔 톤으로 그런 빛감을 내는 애들을 이렇게 모아왔어요. 요즘 제가 저녁마다 아이들 개별 관리로 이렇게 하엽 정리도 이렇게 해주고, 또 물이 필요한 아이들은 또 물을 또 조금씩 챙겨주기도 하고, 또 보고 싶은 아이들은 또 꺼내서 또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기도 하고 그러고 지낸답니다. 오늘은요, 요 화면에 보이는 아이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아이가 포토시나라는 아이예요. 포토시나. 빛깔이 아주 예쁘죠. 지금 카메라에는 옥빛으로 이렇게 보이는데요. 약간의 그 똑같은 옥빛이라도 파스텔 톤으로 보랏빛이 도는 옥빛이에요. 영상으로는 그게 표현이 안 돼서 아주 아쉬운데요. 여러 가지 빛감을 포함하고 있는 아이죠. 이렇게 이 입장을 보시면은 분가루에 얼룩얼룩 이렇게 맺혀 있죠. 이거 제가 은연중에 화분으로 옮기다가 마사를 또 쏟기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래서 그 사이사이 입장 속에 있는 끼어 있는 뭐 하엽이라든가 마사라든가 그런 거를 뺐다 주다 보면은요, 이렇게 백분이 만진 것처럼 이렇게 기스가 나요. 얼룩얼룩 하기도 하고. 또 요 포토시나는 학명을 찾아보니까요, 성형하고 학명이 똑같아요. 왜 그런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이 아이들의 그 족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요? 아주 복잡하더라고요. 제가 성형을 하나 키우고 있는데 성형은 아니고요, 성형 철화예요. 이 아이가 아주 핑크빛으로 예뻤던 아이인데요, 이렇게 빛감이 칙칙하게 이렇게 변해서 분갈이를 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얼마 전에 분갈이를 해줬는데 아직 그 맑고 투명한 빛감이 돌아오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좀 어디가 아프지 않을까 걱정을 하고 있는 아이인데, 그닥 뭐 하엽이 지는 것 같지도 않고 변함없이 이렇게 이 빛깔 그대로 있는 게 아마 혹시나 잠을 자지 않나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이랍니다. 초가을에 아주 핑크빛으로 너무너무 예뻤던 아이거든요. 그래서 봄에는 다시 그 빛이 돌아오지 않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이 성형하고 이 포토시나하고 학명이 똑같더라고요. 그닥 자료가 많지는 않은데 에케베리아 포토시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성형철화도 성형의 학명도 에케베리아 포토시나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성형이 또 어디 자료를 보면 요 멀로하고 많이 닮았다라고 되어 있죠. 뭐 같은 아이라고 이야기하는 농장 사장님들도 계시더라고요. 멀로하고 성형은 같은 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아주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구분지어 보자면 성형이 멀로보다 조금 더 빛깔이 옅고 맑다라고 되어 있는 글도 본 적이 있어요. 근데 뭐 그런 거는 중요한 거는 아니고요. 제가 아이들의 성격이나 키우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거든요. 제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뭐 저한테 댓글로 뭐 선생님이다, 다육이 박사다, 뭐 여러 가지 그런 댓글을 주시는데요. 저도 경험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 대해서 키우는데 조금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어서 공부를 하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그 공부하는 재료도요,
어떤 사람이 작성했냐에 따라서 조금씩 정보가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정보를 무턱대고 믿을 수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다만 참고를 해서 이 아이들을 관리하는데 조금 도움을 받을 그런 자료들만 찾아서 그렇게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아이들 키우는 것도 역시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찾은 정보나 또 약간의 많지 않은 경험이나 뭐 이런 거를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그 제가 공유하려고 하는 정보들이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포스팅되어 있는 글을 자주 많이 보고요. 물론 책자도 보기는 하는데 그 저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또 저자가 어떤 환경에서 키우냐에 따라서 같은 아이라 하더라도 이 아이는 아주 물을 좋아한다고 되어 있고요. 생육 온도가 0도로 되어 있더라고요. 0도로 되어 있다 하면 추위에 강하다라는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아요. 보통 생육 온도가 5도잖아요, 평균적으로. 근데 0도로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추위에도 강하고 그닥 까다롭지 않고 그렇다고 되어 있어요. 순하다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한데, 저도 이제 오랫동안 키워봤던 게 아니고 이렇게 농장에서 다져진 아이들을 데려오는 거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거는요, 키운다기보다 그냥 제가 데리고 올 때의 그 예쁜 모습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해요. 베란다에서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은요, 농장이나 뭐 그런 데하고는 또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베란다 안에서 자구 생성을 한다든가 뭐 번식을 한다든가 이런 거는 참 어려워요. 시간도 너무너무 오래 걸리고 또 그런 데에 대한 그런 큰 기대감 같은 거는 별로 없어요. 단지 이렇게 데려왔을 때의 그 예쁜 모습, 그런 거를 유지를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고요. 그 유지를 하기 위해서 아이들 정보를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오래도록 이 예쁜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뿐이랍니다. 제가 초보 때 이렇게 단품종으로 아주 작은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기 시작했죠. 근데 저렇게 뒤에 요즘은 이렇게 군생으로 소담지게 크는 아이들에게 또 홀딱 반해서 이렇게 군생으로 많이 데려오는데요. 이 아이가 원종 콜로라타인데요. 저희 집에 온 지 한 2년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올해 처음 분갈이를 해줬어요. 한 1년 반을 그대로 놔뒀다가 이 아이도 빛감이 아주 예뻤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좀 칙칙하니 아이가 빛감이 좀 변해가는 것 같아서 요번에 분갈이를 해주고 나서 제 빛을 좀 찾을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 요즘 조금 이렇게 가운데가 핑크빛으로 좀 돌아오죠. 아주 오래된 아이예요. 원종 콜로라타를 이렇게 키웠는데요. 오늘 제가 이 포도시나 아이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관리하면서 또 이 아이의 자료를 찾다 보니까요, 아주 신기한 또 재미있는 그런 면을 한번 발견을 해서 잠깐 공유하려고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이 아이 지난번 베란다 영상에서 잠깐 보여드리면서 제가 이름을 잘못 말씀드린 것 같더라고요. 이 아이가 이름이 알바 뷰티라는 아이인데요. 제가 아마벨라라고 소개를 드린 것 같아서 정정하려고 말씀을 드린답니다. 이 알바 뷰티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공부해 놓았던 자료를 한번 찾다가요, 아주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이 알바 뷰티라는 아이가 콜로라타와 엘레강스의 교배종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콜로라타가 이 아이거든요. 요 콜로라타. 근데 콜로라타도 종류가 많아요. 야생 콜로라타도 있고 이 아이는 원종 콜로라타인데요. 또 콜로라 빈도 있고요. 이 콜씨라고 보통 농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아이가 야생 콜로라타예요. 근데 이 아이는 아주 창의 모습을 가지고 있죠. 많이 제가 예쁘다고 여러 번 보여드린 아이인데 지금 아주 최상의 모습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저희 집에 와가지고 이 로제트가 조금 불규칙하게 이런 식으로 벌어지면서 많이 화분에 꽉 차도록 성장을 했어요. 그런데 이 빛감을 아주 지금 핑크빛으로 돌다가 이제 빨간 빛으로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 야생 콜로라타하고 또 요 콜로라타, 원종 콜로라타하고는 전혀 또 생긴 모양이 다르지요. 얘는 입장도 짧고
들어오는 빛감도 이렇게 주황빛으로 들어오는데 이 야생 콜로라타는 이렇게 백분을 더 뽀얗게 입고 있고요. 또 입장 끝에 빨간색으로 아주 다홍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빨간색으로 물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콜로라타와 엘레강스의 교배종이 요 알바뷰티인데요. 제가 키우는 엘레강스가 있어요. 이 아이가 엘레강스라고도 하고 알비칸스라고도 해요. 지금 명찰은 알비칸스로 달고 있죠. 요 알바 뷰티가 요 엘레강스와 콜로라타의 교배종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 보니까 알바 뷰티의 부모가 이 아이인 것 같죠. 그런데 많이 닮았죠. 그래서 엘레강스의 피를 더 많이 물려받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신기한 거는 제가 이 아이랍니다. 요 휴밀리스라는 아이거든요. 전혀 종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키웠어요. 그런데 이 휴밀리스가 또 엘레강스와 정야하고의 교배종이에요. 그래서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이 엘레강스의 피를 모두 조금씩 갖고 있는 아이들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기도 그렇고 또 요 콜로라타와 엘레강스의 피를 조금씩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빛감도 다 다르고 색감도 다 다르고 다 그렇죠. 그런데 이 색감과 빛깔이 부모의 피를 물려받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환경적인 요인도 많이 있대요. 어디에서 어떻게 자랐냐에 따라서 어떻게 물이 들고 또 이렇게 옥빛으로 이 아이는 아직 지금 물이 빠진 상태거든요. 물이 들으면 아이보리색이 빛이 나요. 그 아이보리 빛이 들어오면 정말 예쁜 아이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을 한번 봤기 때문에 제가 봄 돼서 아이보리 빛이 나오려나 하고 기다리고 있는 아이랍니다. 그런데 이 포토시나도 또 이렇게 맑고 투명한데 이 아이는 또 핑크색과 또 푸른빛이 옥빛이 아니고 약간 보라보라한 빛감의 그런 빛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아이가 아주 비교가 되더라고요. 오늘 하엽 정리하면서 이 세 아이를 놓고서 아주 하염없이 바라보고 그러고 있다가 카메라를 들었답니다. 그 다육이의 세계는 정말 알 수 없고 알면 알수록 어렵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제가 공부하면서 정말 신기롭다, 흥미롭다, 뭐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또 예쁜 모습을 또 공유를 하면서 제가 이렇게 공부하는 내용을 조금씩 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아이들을 농장이나 뭐 이런 데서 품어오게 되면 이 아이의 부모는 비슷비슷하게 다들 조금씩은 물려받은 피가 섞인 그런 아이들이다. 어떻게 생각하면 사촌지간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요? 이 아이는 성형도 그렇고요. 또 제가 키우는 요 멀로는 성형하고 같은 피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 아이는 엘레강스 피를 같이 갖고 있는 것 같고 이 아이는 또 성형의 피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는 또 엘레강스의 피와 콜로라타의 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아이랍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다육이들은 조금씩 자연 속에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교배를 맺어가지고 또 한 종이 탄생하고 또 다른 한 종이 탄생하고 하다 보니 또 환경적인 요인에 영향을 받아서 전혀 다른 모습으로 자라나는 게 이 다육이의 세계구나라는 생각을 잠깐 하게 되었답니다.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요. 그냥 재미로 한번 다육이 생애에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한번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오늘 아이들 보면서 제 눈에 또 예뻐 보이는 아이를 하나 데리고 나왔어요. 이 아이는 다크 누브라라는 창입니다. 요즘 제가 창을 하나씩 둘씩 데려다 키우기 시작하잖아요. 이 아이는 거리대에 한번 나가보지 않았어요.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색감이 너무 빨갛고 예뻐서 이렇게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손톱 끝이 이렇게 다 조금씩 상했죠. 이거 제가 만져서 이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창의 생명은 손톱인데 손톱을 이렇게 좀 망가뜨렸네요. 근데 안에서 나오는 저 아주 빨간빛의 손톱은 제대로 나오고 있죠. 저 손톱은 상하지 않게 제가 관리를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가 거리대도 안 나갔는데
베란다 안에서 이렇게 색감을 들어오는 거는 가을부터의 기온차겠죠. 근데 베란다 안에서 약간의 기온차를 느끼는구나라는 걸 제가 생각할 때 또 한 아이가 있어요. 이 아이는 크리스마스라는 아이랍니다. 아주 창중에서도 키우기 쉽고 저렴이고 성격 순한 크리스마스인데요. 이 아이 처음 데려올 때 아주 노란빛이었어요. 여름에 데려왔던 것 같은데요. 노란빛인데 베란다 안에서 이 아이도 거리대 한번 자리가 비좁아서 나가보질 못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도 붉은 빛이 이렇게 돌아오죠. 그래서 베란다 안에서도 기온차를 조금 느끼면 이렇게 물이 들어오는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요즘 댓글에 되게 많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우리 집 아이들은 다 초록빛인데 짱이맘 아이들은 어쩜 이렇게 색깔이 다 곱고 예쁠까요? 라는 말씀들을 많이들 하시고요. 또 한 가지는 윤기가 난다. 우리 집 아이들은 좀 칙칙한데 짱이맘이 키우는 아이들은 윤기가 반짝반짝 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왜 그럴까요? 라는 질문을 던져주세요. 그 답에 그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도 잘 몰라요. 왜 그런지 이게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큰 것 같아요. 키우는 사람의 솜씨나 내가 잘 못 키워서 그러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키우는 장소, 내가 키우는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또 굳이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기 때문에 날씨 체크를 하고서 오늘 날씨가 온도가 뭐 그리 많이 춥지 않다 하고 창문을 열어놓고 출근을 하잖아요. 물론 아무래도 뭐 낮 기온은 영하로 내려갈 일이 없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는답니다. 그리고 요즘은 제가 거의 밤 9시가 넘어서 들어와요. 9시가 넘어서 들어올 때는 거의 기온이 5도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올 때 아이들이 추워서 오돌오돌 떨고 있지는 않을까라는 걱정을 많이 해요. 아저씨가 창문을 열어놓고 닫아놓고 약간은 도와주기는 하지만 애들이 추워서 떨고 있지는 않을까 하고 아주 노심초사 그러고 온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낮에는 조금 베란다 안이라도 따뜻하게 기온이 올라가잖아요. 정확한 온도는 저는 몰라요. 왜냐하면 낮에 집에 없기 때문에 온도 체크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햇살이 들으면 베란다가 따뜻하다라는 그 정도는 느낌으로 안답니다. 그리고 저녁이 되면 날이 추워지면 아이들이 춥겠구나. 뭐 그 정도 집에 와서 겨우 온도 체크하면 베란다 온도가 5도, 7도 뭐 이 정도로 근데도 그 5도, 7도 이 정도인데도 베란다 나가면 제가 쇠타를 입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아주 추워요. 그런 정도의 기온차를 느끼는데 이렇게 베란다 안에서 거리대 한번 나가지 않고 물이 들어주는 게 그 환경적인 요인이고 기온차를 느끼기 때문에 아이들이 물이 드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제가 특별히 이 아이들을 위해서 따로 해주는 거는 없어요. 이 아이는 제가 아주 작은 콩분이에요. 뭐 콩분? 소분이라고 해야 되나요? 콩분 측에 속해요. 제 손에 이렇게 들어오는 콩분인데 좀 오래된 아이죠. 콜로라 빈이라는 아이예요. 같은 콜씨 종류의 아이인데요. 초보 때 이렇게 외두로 데리고 와서 키운 아이인데 이 아이도 글쎄요. 처음 데려올 때 잘 기억은 나지 않지만 이 붉은빛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분홍분홍했던 것 같은데 저희 집에 와서 이렇게 작년에는 그닥 물드는 거를 못 봤던 것 같고요. 올해 들어서 이렇게 붉은빛을 들어준답니다. 제가 공부를 하기로 어떤 영상에서 아이들의 빛감, 물드는 걸 보려면 최소한 이 아이들이 2년에서 3년은 되어야 물이 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그렇게 책에서도 영상에서도 읽은 적이 있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희 집에 이제 제가 만 3년 차거든요. 이 아이도 뭐 거의 2년이 넘어갔던 아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올해 작년에 못 느꼈던 빛감을 들어오는 게 아이들의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빛감이 제대로 들어온다라는 거를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 초보자님들 키우시는 올해 아기들이 데려왔는데 우리 집에는 녹색이다. 빛이 안 들어온다. 조바심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도 있지 않아 있는데요. 그 아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아무래도 집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햇빛이 부족해서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근데 그런 질문에 제가 답을 드릴 수가 없는 게 환경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
또 키운 횟수, 자란 묵은 횟수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제가 이 아이들한테 다른 분들과 다르게 관리를 하진 않아요. 똑같이 관리를 한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묵었던가 그렇지 않으면 저희 집이 다른 키우시는 그 질문을 주신 분의 집보다 햇빛이 일조량이 좋다든가 뭐 그런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아, 또 한 가지 제가 하고 있는 거는 그 질문을 주신 분이 어떻게 키우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 다르게 하고 있다 한다면 저 LED 등 있죠. 지금 밤에도 이렇게 켜주고 있는데요. LED 등을 켜주는 것 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LED 등 효과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이 LED 등에 물이 들는 것 같지는 않아요. 다만 이렇게 물이 들어온 아이 거리대에 나가서 이렇게 물이 들어가지고 오잖아요. 들어와서 LED 등 밑에 두면 색감은 다른 아이들보다 오래도록 유지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LED 등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만들어서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한번 해드릴게요.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모습 보이면서 제가 그냥 다육생활 하는 거 평범하게 하고 있답니다. 특별하게 하고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저요 영양제도 안 줘요. 칼슘제만 주고 있답니다. 그런데 빛감을 유지하도록 노력을 한다 하면 가급적이면 창문을 잠들기 전까지 열어놓고 자요. 그리고 밤에는 요즘은 날씨가 춥기 때문에 아주 요만큼 열어놓고 그러고 잔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키운답니다. 다만 다육이는 기다림이에요. 해가 묵으면 묵을수록 건강하게만 있어준다면 2, 3년이 지나면 제대로 물이 들어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리시면서 건강하게 유지만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신다면 조금 지나면 마음에 드는 흡족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제 이야기, 제가 다육생활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난 대로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함께 다육생활을 하게 되어서 저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짱이만 물러갑니다. 감사합니다.